안녕하세요. 사사히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세 여성입니다. 항상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용기 내어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어려서부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집에 와 엄마와 다투셨어요. 다음 날이면 기억이 없었다고 하지만 얼마 못 가 또 술만 드시면 살림을 부수고 다투시는 소리가 들려왔죠. 엄마도 성질이 있으셔서 맞서 싸우셨지만 술 취한 남편을 감당하지는 못하셨죠.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의 남편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술집에서 가져온 라이터가 아버지의 양복 바지에서 나와서 엄마가 화를 냈어요. 두 분은 또 싸우셨고 싸움 중에 떨어뜨려 깨진 화병의 파편에 엄마가 다치셨어요. 엄마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결국엔 짐을 챙겨서 집을 뛰쳐나가셨습니다. 며칠 후 엄마는 다시 돌아왔지만 그 후로 부모님은 사이가 더욱 나빠져서 아버지가 달래도 엄마는 전처럼 못 이기는 척 넘어가질 않았죠. 아버지는 여편네가 성질이 더러워서 못 쓰겠다며 언성을 높이기 일쑤였고 양복에 싸구려 향수 냄새를 묻혀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여자와 놀아났던 거죠. 아버지가 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건 엄마도 물론 알았지만 저와 오빠를 생각해서 꿋꿋이 참는 것 같았어요. 애비 없는 자식 만들 수는 없다면서 엄마는 그래도 아버지가 시간 지나면 가정을 돌보겠거니 기대하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는 계속 바람을 피우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중학생 때쯤 잔뜩 술에 취한 아버지가 그 여자를 집에 데려오는 일까지 생겼고요. 생활비조차 줄어들기 시작하자 엄마는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이혼해줄게! 대신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엄마는 저와 오빠를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경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부모님은 이혼했고 저와 오빠는 아버지와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람 피우던 여자와 재혼했고 그 여자는 제 새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매일 울었고 새엄마는 그런 저를 구박했어요. 아버지도 아들인 오빠를 더 좋아했고 저는 밥을 먹든지 말든지 새엄마랑 잘 지내든지 말든지 관심 밖이었습니다. 용돈도 오빠가 훨씬 많이 받았고 저는 친구랑 놀 돈도 없고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다 저에게 시키는 새엄마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머리가 크니까 아버지도 전처럼 무섭지만은 않았어요. 나 새엄마랑 살기 싫어. 아버지도 나 필요 없잖아. 아버지는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서러워서 울며 불며 아버지에게 대들었고 아버지는 제 용돈을 아예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사춘기가 온 저는 집에 늦게 들어가고 아버지에게 인사하지 않는 등 계속 반항했습니다. 친엄마랑 살 거야. 아버지는 내 아빠 아니야. 계속 제가 대들자 아버지도 새엄마와 얘기하더니 어차피 아들이 있으니 딸은 지 엄마한테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 만에 다시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엄마는 어색했지만 아버지와 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저를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는 듯 저를 대놓고 멀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격리로 취직했습니다. 사회생활은 무척 힘들고 여직원이 적은 회사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동료도 없었어요. 저는 매일 커피를 타고 프린터기에 종이를 채우고 청소를 하는 등 잡일까지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늘 얼굴을 마주치던 직장 동료였는데요. 무척 잘생기고 다정해서 여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을 하고 있는 저를 격려하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면서 웃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한두 번 만나면서 제가 좋아진 눈치였어요. 한편으론 이렇게 좋은 남자와 만나도 되나? 다른 여자들에게 뺏기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많았지만 남편은 힘들게 살아온 제 사연을 듣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제부터는 자기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절 꼭 끌어안아 줬어요. 그렇게 25살에 남편과 이른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다정하고 저에게 잘 대해주었지만
남편이 다른 여직원들과 잘 지내는 모습이며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 속에서 불길이 일었습니다. 아버지도 집 밖에서는 다정하고 호인인 척 하면서 살았거든요. 다행히 남편은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본성은 아버지처럼 불량하고 바람기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저를 매일 괴롭혔습니다. 27살 무렵 인원 감축으로 저는 회사를 옮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남편의 퇴근이 늦을 때면 남편에게 화를 내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 힘들고 외로웠어요. 엄마와 다투고 매일 술을 마시고 엄마와 저에게 폭언을 하고 오빠와 차별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래주었어요. 1년 후쯤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친정엄마와 대면대면했기 때문에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봐주길 바랄 수도 없었고 남편에게도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 난색을 표하는 거였어요. 그러고 보면 남편은 시댁에 잘 가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제삿날도 무시하고 가지 않아서 제사도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냐고 물어봐도 그저 그렇다면서 웃을 뿐이었습니다. 한참 어린 핏덩이를 남의 손에 맡기기도 어렵고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결국 아이를 데려오고 돌볼 사람은 필요해서 결국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애는 방긋방긋 잘 웃으며 보채지도 않는 순한 아이여서 일을 그만둔 게 아쉽고 허전하긴 해도 아이 키우는 재미에 그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이가 생기니까 외로움도 덜해져서 남편에게도 화를 안 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를 아주 예뻐해서 퇴근도 빨리 하고 애 밥도 먹이고 씻기고 잘 놀아줬어요.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지 저도 잘 아는데 마음이 짠하고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과 딸애를 보고 있어도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가끔씩 불안해서 남편을 의심하는 마음은 아예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끔 주말에 친구를 만난다며 나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친구들을 잘 소개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이라도 같이 나가고 싶은데 남자들끼리 노는 게 더 재미있다고 했거든요. 결혼을 했어도 여전히 잘생기고 인물이 좋은 남편이라서 혹시 남편이 나쁜 마음 먹지는 않을지 다른 여자들이 작정하고 덤비는 것은 아닐지 가끔 깊은 의심에 빠져서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에 남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남편 핸드폰과 가까운 쪽에 있어서 화면이 보였는데 여자 이름이 뜨는데 제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리가 핑 돌아서 그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려고 했지만 곧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보더니 좀 당황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니 들고 나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또다시 머리가 어지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말마다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저와 좋은 곳을 놀러 다니고 늘 다정하게 안아주는 남편의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따질까 싶었지만 변명하는 남편의 모습도 보기 싫었고 증거가 없으니 저를 의부증으로 몰아갈까 겁도 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가 이렇게 뻔뻔하게 내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알아내서 복수하고 싶은 불같은 질투심에 휩싸였어요. 누군지만 알아내면 만천하의 창피를 주고 남편에게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하겠다고 씩씩거렸습니다. 결국 저는 처음으로 흥신소문을 두드렸습니다. 살면서 제가 이런 의뢰를 할 줄은 몰랐지만 저도 직장이 있어서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거금을 투자해서 흥신소의 남편 뒤를 밟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한결같은 모습이었지만 저는 속이 아니었어요. 퇴근은 무조건 정시에 하고 주말에는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지만 증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매일 꼬투리를 잡아 닥달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 때문에 지치는 것 같았지만 역시나 캥기는 게 있는 건지 군말 없이 제 말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흥신소 직원에게 들은 진실은 놀라웠어요.
사모님, 그 여자 상간녀가 아닙니다. 남편분 여동생이에요. 네? 하지만 남편한테 여동생이 있단 얘긴 들은 적이 없는데요? 뭔가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여동생인데 친남매는 아니고 배달은 이복동생입니다. 혹시 몰래 딴짓 하나 싶어서 장시간 캐봤는데 불륜은 아니고요. 남편분이 그 여동생을 금전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남매처럼 잘 지내는 눈치였어요.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다니. 그러고 보니 남편은 집안 얘기를 잘 하지 않았던 게 다시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시다고만 하고 시댁에도 잘 가려고 하지 않았죠. 저는 남편도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지 묻지 않았었어요. 저는 갑자기 창피하고 그러면서도 그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싶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의붓 동생이라고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남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결국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했죠. 여보, 그 미희라는 여자 누구야? 남편은 놀란 눈을 하며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 여보, 다 알고 하는 말이야. 그 여자 진짜로 여동생이 맞아? 남편은 하얗게 질려서 몸둘 바를 모르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도 저처럼 이혼 가정에서 자랐던 거였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 친엄마가 돌아가셨고 새엄마가 어린 딸과 함께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남편의 부모님도 제 부모처럼 자주 싸웠고 집안 분위기가 늘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럴 때면 남편은 배다른 동생과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절을 잘 버텨왔다고 합니다. 둘 다 나이가 어릴 때고 성격이 순해서 친남매 이상으로 돈독하게 지냈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게는 시아버님은 늘 먼저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며 시어머니와 비교를 했고 크게 싸운 날에는 시어머니의 딸인 남편의 여동생에게도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18살이 된 무렵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여동생에게 너네 엄마랑 같이 짐 싸들고 나가라고 막말을 했죠. 여동생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미희는 마음의 문을 아예 닫아버렸어. 나한테도 친오빠도 아니지 않냐고 소리를 지르고 집에서는 밥도 잘 안 먹고 밖에서도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나한테는 미희가 제일 소중했기 때문에 나도 무너져 내렸지.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저와 같은 나이에 그 미희라는 남편의 여동생도 가정에서 큰 상처를 받고 방황한 거였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꾹 참고 있던 남편도 너무 가엾고 늘 제 상처만 생각하고 남편을 괴롭혔던 일들이 미안해서 눈물만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요한 얘기를 이제야 하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여전히 거짓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남편의 핸드폰에는 남편과 여동생이 주고받은 문자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거라면 문자 내역은 삭제했을 텐데 장기간 안부를 묻고 남편이 가끔씩 용돈을 보내기도 하고 여동생이 가끔 선물을 보낸 기록도 있었죠. 남편이 케이크를 종종 사오곤 했었는데 아마 여동생이 보낸 기프티콘을 교환한 거였나 봐요. 남편은 어린 시절에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며 서랍 속에서 사진을 한 장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프로필 사진도 보여주었는데 그 사진과 비교해보니 과연 동생인 게 맞았어요.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남매임에도 남편과 여동생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같이 살면 닮는다더니 그제야 저는 불안하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어린아이 데리고 이혼을 해야 하나 지금도 경제권도 없는데 어린 시절 불행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안심했는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희는 집도 여러 번 나갔었어. 미성년 보호 쉼터에서 미희 손잡고 데려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울면서 달랜 적도 많아. 적어도 20살이 되거든 나가서 살라고. 집에 있으면 그렇게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나가 살라고 했지.
다행히 미희는 짬짬이 알바를 하더니 딱 20살이 돼서 맘맞는 친구랑 방을 구해서 집을 나갔어. 정말 그때는 어찌나 마음이 놓이던지 미희도 나도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거든. 그때까지 내가 알바해서 번 돈도 모두 방 구하는 데 보태라고 줬지. 내 동생 펑펑 울면서 고맙다고 꼭 갚겠다고 하더라. 원래 좀 불같은 앤데 잘 자라줬어. 남편은 대견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어린 여자애가 밖에서 살아가기엔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많이 힘든 일이었고 남편은 그런 동생을 물심양면으로 지금껏 도와온 거였습니다. 여동생은 그 후로도 몇 번 방황하며 집에 틀어박혀 있기도 했지만 남편의 격려로 기운을 차렸고 성실하게 웹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어? 그냥 자기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잖아. 내 힘든 얘기까지 해서 짐을 보태고 싶지 않았어. 처음엔 자기가 내 동생같이 자꾸 가여워 보여서 마음이 쓰였지만 언젠가부터 열심히 살아가는 자기한테 나도 푹 빠졌거든. 당신은 내가 순탄하게 걱정 없이 살아온 것처럼 믿고 투정 부리는데 내가 나도 힘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 미희에 대한 이야기를 진작에 하지 못한 건 정말 미안해. 속인 건 용서해줘.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안아주며 괜찮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하겠다고. 당신 동생도 시누이로 받아들이고 새 가족으로 맞아들이겠다고 했죠. 남편은 정말 감격해하며 사실 저번에 미애한테 전화 온 거 나한테 상견례 같이 하자고 부탁하려고 전화한 거야. 최근에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나한테 같이 가달라고 한 거지. 당연히 가기로 했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는데 저도 너무 기뻤어요.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저도 가서 시누이의 앞날을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제 말을 듣더니 미희에게 연락해 본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당차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결혼할 사람도 데려와서 저희 넷이 앉았는데 예비 서방님도 참 건실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시누이는 그간 언니에게 말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자기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배달은 동생이기도 하고 오빠의 흠이 될까봐 말을 못했다고 제게 사과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있던 여동생에 대한 질투와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피 안 섞인 오누이지만 정말 친남매고 제 진짜 시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이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자고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시누이의 상견례에 가서 부모는 없다시피 해도 성실하고 야무지게 잘 살아왔다며 시누이를 잘 부탁한다고 했고 그 집 어른들도 양식이 있는 분들이라 시누이를 친딸처럼 여기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누이는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저희도 시누이네도 딸아이 하나씩을 낳았습니다. 딸의 하나라서 외롭게 클까봐 걱정도 많았는데 조카와 친자매처럼 잘 자라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애가 어느 정도 큰 다음부터는 어린이집에도 둘이 같이 보내고 또 시누이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서 시누이가 두 딸 애를 봐주기도 하니 저는 안심하고 직장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누이 집 김장도 같이 하고 저희 집 김장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시누이 역시 제 친동생 같은 관계가 되었는데요. 정말 사고는 갑작스럽게 나는 일인가 봅니다. 제가 퇴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민정이 맹장 터졌대.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빨리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아침에 10살 난 딸애가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 늦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거든요. 평소에 꾀병을 많이 부리던 애라서 미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많이 아프면 우선 고모한테 병원 데려가 달라고 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시누이가 마침 일이 있어서 집에 없었대요. 그 어린애가 고모 집 앞에서 배 움켜쥐고 땀 줄줄 흘리면서 혼자 신음했을 걸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못난 엄마 탓인 것 같아서 몹시 후회했습니다. 지금도 정말 아찔합니다. 지나는 사람들도 없었다는데
시누이가 집에 돌아와서 쓰러진 제 딸애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기도 싫어요. 저는 병원에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딸애는 침대에 누워있고 시누이는 조카랑 같이 와 있더라고요. 저만큼이나 놀라서 딸을 데리고 병원에 왔을 시누이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왔으니 수술도 바로 시작했고 다행히 정도가 심하진 않아서 딸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해졌습니다. 한창 일이 많을 때여서 저는 딸이 눈에 밟혔지만 출근할 수밖에 없었고 퇴근하고 병원에 가보면 항상 시누이가 옆에 앉아있고 딸애도 조카랑 놀면서 웃고 있었어요. 자기 일도 힘들 텐데 병원에서 딸을 충실히 간호해준 시누이가 너무 고마워서 남편과 상의해서 간호비용을 건넸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오빠랑 언니한테 받은 게 얼만데 이러냐고요. 오히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이 저희 부부를 불러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고급스러운 한식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누이 부부는 민정이 아파서 얼마나 고생 많았냐면서 저희 부부를 위로하더니 그간 조금씩 모았다면서 하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1,0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저희는 이 돈 못 받는다면서 극구 사양했습니다. 시누이 부부도 부유한 형편까지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누이는 고개를 저으면서 그간 오빠가 생활비 보태주고 격려해준 거에 비하면 택도 없지만 조금이라도 성의 표현을 하고 싶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씩 모아온 거라고 꼭 받아달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시누이의 진심에 저도 남편도 무엇보다 소중한 동생인 시누이가 준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조카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주려고 계속 보관하고 있답니다. 요즘도 저는 남편에게 아가씨 없으면 우리 딸 어떡할 뻔했어? 그러면서 제 동생 같은 시누이를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한답니다. 저는 친오빠와도 친부모와도 사이가 좋지 않고 한 몸 기댈 데 없이 살았고 남편 역시 시누이가 없었으면 저처럼 외롭고 어둡게 자랐겠죠. 전에는 그저 가족이라고 하면 혈연이고 천륜이라고 끊지 못할 관계로 여겼지만 요즘 시대에는 생각해보면 피가 섞였어도 금수만도 못한 부모도 있는 법이요. 배다른 형제지만 힘든 시기에 처해 옆에서 함께 힘이 되어주고 의지하면서 지내온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저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진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